안녕하십니까. 덴티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리사테일팀 김예찬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임플란트란 발치 후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보철물입니다. 크라운이 더욱 중요하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주대와 인공치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결손된 치아를 대체하는 것은 임플란트 이외에도 틀니와 브릿지가 있지만 신미성과 편의성에서 임플란트가 뛰어나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령대별 결손 치아 개수를 통해 타겟 고객층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인원들이 전부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잠재 고객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장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예상 연평균 성장률 6.9%로 높은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국내 임플란트 시장 추이입니다. 치과용 임플란트 생산액과 치과용 임플란트 수출액입니다. 국내 임플란트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20년의 경우 중국의 봉쇄 정책으로 인해 19년도 대비 성장이 주춤하였지만 이후 높은 성장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당사의 경우 진단과 보철까지 임플란트 치료 전 과정을 다루는 포트폴리오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품목별 매출 비중입니다. 임플란트가 약 8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의 임플란트의 경우 초기 고정력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 원재료는 티타늄과 금, STS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단일 품목 차지 비중은 티타늄이 가장 높습니다. 단일 품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인 티타늄의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년 이후 전체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지만 오른쪽 표와 같이 전체 원재료와 부재료를 더한 수치에서 티타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기 때문에 단일 품목 시세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원재료 가격의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2년 기준 티타늄이 전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6%, 원재료와 부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입니다. 다음은 당사의 매출액을 수출과 국내로 나누어서 구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년의 경우 70%대였던 수출액 비중이 2022년의 경우 80%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의 경우 중국 VBP 시행으로 인해 수출이 저조합니다. 오른쪽 차트의 경우 국가별 매출 비중입니다. 중국향 매출이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다르고 판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동종업계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의 네트워크입니다. 국내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직판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해외 판매의 경우 직접 판매 방식과 간접 판매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직접 판매 방식의 경우 해외 법인을 통한 방식이며 간접 판매의 경우 현지 딜러를 직접 발굴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덴티움의 경우 수술하기 편하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여 치과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플란트 업계 특성상 치과 의사와의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치과 의사 교육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숙련도를 증대시키고 이후 개업을 하게 될 시 판매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고령화입니다.
7번 슬라이드를 통해 보았듯이 주요 타겟층은 결손치하가 많은 노령층입니다. 국내와 해외, 중국에서 모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중국으로의 수출입니다. 중국 의료기기 시장과 임플란트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에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수입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임플란트 수입 측면에서 한국 제품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 상장된 임플란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의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작년 9월부터 시행되는 물량 기반 조달입니다. VBP란 중국 정부가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통해 국내 임플란트 기업의 평균 판매 단가는 기존에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VBP가 시행될 경우 물량은 명확하게 늘어날 것이며 그 수혜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 중 제품력에 있어 경쟁자가 없는 한국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VBP 제도에 따른 당사의 수출 추이입니다. VBP 제도가 중국에서 4월부터 주요성에서 시행됨에 따라 4월달에 수출액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VBP 제도의 시행에 따른 P와 Q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가격에 대한 측면입니다. 가격의 경우 글로벌 대기업인 스트라우만의 경우 매우 큰 폭의 가격 할인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 당사의 경우 약 17%의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VBP 시행 이후 점유율은 20%의 높은 수준을 차지하며 이후 늘어나는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의 수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 예상이 됩니다. 당사의 경우 국내 유일 20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과 산업의 특성상 생체 친화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력과 임상 데이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의 경우 국내 유일 20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또한 확보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중국 로컬 업체의 성장입니다. 중국 임플란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중국 내 기업이 추가적으로 진입하여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 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단가는 매우 낮으며 임상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높은 중국 수출 의존도입니다. 현재 당사의 매출 상당 부분은 중국향 매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정책과 정치적 이슈로 인해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VBP가 시행이 되면서 국내 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을 통제한다는 그림이 단기적으로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다음은 아직까지는 높은 임플란트 판매 비중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제품 다각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사의 경우 조금씩 지속적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려나가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매출 부분을 중국과 한국, 유럽과 아시아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현재 기준 1분기 분기보고서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23년은 2, 3, 4분기로 나누어 계산하였고 이후 24년에 대해서 계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매출 부분입니다. 중국 매출 부분의 경우 중국에서의 이슈로 인해 성장성이 크게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매출 성장이 다 더뎠고 21년은 수요가 이연되면서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22년의 경우 중국 봉쇄 정책이 있었으며
23년의 경우 22년에 수요 이연을 통해 높은 수출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3년의 경우 21년과 같은 높은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 예상이 되어 높은 성장치를 부여하였으며 24년의 경우 23년과 같은 높은 성장치를 기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낮은 성장치를 부여하였습니다. 2분기부터는 VBP 적용 품목과 미적용 품목을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VBP의 경우 가격 할인이 존재하지만 높은 성장이 예상되어 미적용 품목보다 높은 성장치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임플란트 식립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점차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낮은 성장치를 부여했습니다. 각 분기별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성장치입니다. 아시아는 현재 인도, 베트남 등에서 높은 성장이 예상되어 높은 성장치를 부여하였고 유럽의 경우 선진국이 많이 분포하여 점차 성숙기에 진입한다고 생각하여 아시아와 같은 높은 성장치를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매출 원가는 MCT 출시와 21년도부터 베트남과 중국에서의 신공장이 개설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23년과 24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반영하여 22%, 20%를 주었습니다. (23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 판관비는 다음과 같고 EPS의 경우 11만 8,700원이 나오게 됩니다. 타겟퍼는 현재 동종업계의 퍼가 15배이지만 오스템 임플란트의 상장 폐지와 중국에서의 높은 매출로 인해 더 높은 18배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상 목표 주가는 21만 2,500원으로 상승여력 26.4%, 투자 의견 바이입니다. 24년의 경우 다음과 같고 예상 목표 주가는 24만 8,400원으로 상승여력 47.8%, 투자 의견 바이입니다.